당신의 진짜 힘은 반응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면 어땠을까요? 이 질문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언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스스로를 잃어버렸을까? 사소한 말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또는 내면의 불안에 그 반응이 곧 우리의 삶을 조종해왔다. 하지만 진짜 힘은 거기에 있지 않다. 진짜 힘은 멈출 수 있을 때, 내면에서 지금 이 감정이 나를 이끌어도 되는가를 물을 수 있을 때 깨어난다. 반응과 응답은 다르다. 반응은 무의식이고 응답은 의식이다. 반응은 외부에 끌려가는 것이고 응답은 중심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정신적 단련이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침묵은 무기다. 그 침묵 속에는 자제력, 명료함, 자기 주도성이 담겨 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 당신은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현실을 다스린다는 것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멈추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진짜 힘의 출발점이다. 그들이 소리칠 때 당신은 침묵하라. 당신이 움직이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을 다시 본다. 조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로 강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는 들끓는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친다. 순간의 분노, 억울함, 불안에 휩쓸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후회로 남은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침묵은 다르다. 그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다. 압박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힘이다. 이기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를 다스리는 선택, 그 안에야말로 진짜 권위가 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반응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이길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승리는 당신의 심장이 승리와 패배 앞에서 같은 속도로 뛸 때 완성된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훈련된 지성이다. 내면의 힘이 외부의 자극보다 강하다는 증거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된다.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반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처음엔 낯설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많은 순간 그녀는 반응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감정이 일으키는 충동에 따라. 그녀는 배워갔다. 반응 대신 관찰을 선택하는 법을.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지켜보는 연습. 세상이 소리를 높일수록 그녀는 더 조용해졌다. 외부의 혼란보다 내면의 중심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한다. 반응은 감정의 산물이고 응답은 신념의 결과다. 그녀는 이제 감정 대신 가치에 따라 응답하기로 결심했다. 화가 났을 때 그 분노가 내 미션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묻는다. 불안할 때 그 불안을 따라갈지 신념을 따를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하나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극적인 승리가 아니라 조용한 선택의 반복 속에서 생긴 강인함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흔들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그 방향이 분명할 때 모든 반응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걸. 세상이 불타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의식적 응답의 힘이다. 침묵은 단지 소리를 내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하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녀는 배웠다. 반응하는 대신 멈추는 법을, 해명하는 대신 지켜보는 법을, 상황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에너지를 모으는 법을. 침묵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 상황은 나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하나만으로 많은 충돌이 사라졌고 많은 말들이 불필요해졌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깊은 내적 집중에서 시작된다. 그 내적 집중은 침묵이라는 그릇 안에서 자란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그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식이다. 상대가 소리칠 때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그들은 자신의 혼란을 스스로 마주하게 된다. 이제 그녀는 안다. 침묵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순간에 반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설계가 된다. 그녀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다. 대신 침묵 속에서 중심을 세우고 스스로 타이밍을 결정한다. 당신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집중된 힘이며 그 힘은 당신을 지킨다. 그녀는 오랫동안 감정에 휘둘려 살았다. 분노가 올라오면 목소리가 높아졌고 두려움이 오면 멈췄으며 상처받은 감정은 날카로운 말로 표현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과연 나의 목적을 돕고 있는가? 그 질문은 전환점이 되었다. 감정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율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감정은 메시지다. 신호이며 경고이고 때로는 기회다. 분노는 무언가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사인이다. 두려움은 준비하라는 속삭임이다.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내면을 드러내는 불빛이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인식하고 그 위에 선택을 쌓아가는 것이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한다. 감정은 당신의 성공의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될 수도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수도 있다. 그녀는 이제 안다. 감정은 그녀의 주인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것을 그녀는 물어본다. 이 감정은 내 사명에 봉사하는가? 그 질문이 감정의 물결을 멈추고 그녀를 중심으로 되돌린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넘어 자신을 이끄는 것이다. 감정은 당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당신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을 결정짓는다.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급하게 해명하지 않고 모든 공격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다. 침착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이라는 것을. 공간의 리듬을 바꾸는 사람은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용히 중심을 잡은 사람이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뀐다. 그녀가 숨을 고르면 대화의 속도가 늦춰진다. 그녀의 차분함은 자신의 내면을 통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있다. 침착함은 회피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 공간의 파장을 결정하겠다는 선언이다. 누군가 소리칠 때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곧 리더십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감정이 과열된 순간 힘은 흐트러지고 중심은 무너진다. 그러나 침착한 마음에서는 모든 선택이 명료해진다.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존재의 힘이 전달된다. 침착함은 복종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끄는 부드러운 권위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진동은 타인에게 전해지고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꾼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녀는 명령하지 않아도 따른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에너지로 공간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순간 당신은 그 자리를 이끄는 자가 된다. 모욕은 날카롭다. 의도적으로 당신의 자존을 건드리고 존재를 부정하려 들며 내면 깊숙한 상처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모욕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예전의 그녀라면 곧장 반응했을 것이다.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을 변호하려 하고 상대의 무례함에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녀는 이제 안다.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에 권력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그 침묵은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다. 모욕은 소음이고 그녀의 목적은 심폰이다. 단지 소음을 따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자신이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한다. 감정을 지배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그녀는 더 이상 모욕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묻는다. 이 반응이 나의 목표를 돕는가? 그 질문 하나로 불필요한 전쟁은 멈추고 에너지는 보존된다. 모욕은 사실 시험이다. 당신이 정말 중심에 있는가? 당신이 정말 감정이 아닌 목적을 따라가는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삶의 창조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 발 물러선다. 그리고 말없이 증명한다.
당신이 나를 흔들 수 없다면 나는 이미 나를 이겨낸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다. 모든 반응은 에너지의 출금이다. 설명하려 할 때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 할 때마다, 분노에 몸을 맡길 때마다 그녀의 에너지는 조금씩 소모된다. 삶은 마치 계좌와 같다. 하루의 집중력, 감정력, 창조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따라 하루가 무너지거나 완성된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무의미한 논쟁에 감정을 쏟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선택한다. 어디에 자신의 에너지를 쓸지, 어디에 침묵할지, 무엇을 무시할지, 그리고 어떤 감정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또 나폴론 힐은 경고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에너지의 사용처를 계산한다. 당신의 감정은 힘이다. 그러나 그 힘은 방향 없이 흩어질 수도, 목표를 향해 집중될 수도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터지는 대신 자신의 에너지를 축적하며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누군가는 그녀의 침묵을 오해한다. 냉정하다, 무관심하다, 거리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중한지.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감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녀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묻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 그 질문이 그녀의 날을 만들고 그 날들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생명이다. 낭비할 것인가 축적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세상의 대부분은 결과로 산다.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좌우되고 날씨나 상황, 타인의 시선에 따라 하루의 리듬이 바뀐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나무잎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로 살아간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삶이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도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결과에 반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원인을 만드는 존재로 살기 때문이다. 생각은 그녀의 펜이고 선택은 그녀의 잉크이며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의 하루를 의식적으로 써내려간다. 누군가는 말한다. 당신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사람 때문이야.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속으로 되묻는다. 나는 내 상태를 남에게 맡길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 그녀는 선택한다. 모든 상황에서 지금 나는 창조자인가 반응자인가, 그 질문 하나로 그녀는 다시 중심에 선다. 무엇을 느끼든 무엇이 오든 그녀는 결국 결정하는 사람이 된다. 비가 와도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걷는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 세상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안다.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원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당신의 의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공간은 바뀐다.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엔 어떤 무게감이 있다. 그건 외적인 화려함이나 억지로 만든 카리스마가 아니다. 그건 스스로를 다스린 자만이 풍길 수 있는 에너지다. 존재감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건 수많은 내면의 선택들이 쌓인 결과다. 감정을 삼킨 밤들, 소리치고 싶었지만 침묵한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중심을 지켜낸 아침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에너지를 바꾸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다. 나폴론 힐은 말했다. 세상은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이 전달하는 에너지에 반응한다. 그녀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존재한다. 그 존재는 흔들림 없이 중심에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말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감각에 도달한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만의 진동을 만들어낸다. 그 진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녀의 침묵은 공간을 진정시키고 그녀의 눈빛은 방향을 제시하며 그녀의 단어는 불필요한 소음을 잠재운다. 존재감은 자기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신뢰는 조용히 말한다. 나는 내 에너지를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에 전달된다. 반응이 아닌 중심에서 살 때 우리는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바꾼다. 세상은 당신이 말한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이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가에 반응한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다. 해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으며
무언가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 했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흔들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점점 지쳐갔다. 말은 많아졌지만 중심은 흐려졌고 성과는 쌓였지만 내면은 비어갔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위해 살고 있었다. 에고는 늘 소란스럽다. 인정받기 위해 말하게 만들고 이기기 위해 반응하게 만들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소비하게 만든다. 하지만 목적은 조용하다. 그것은 외적인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든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의미를 위해 살아가게 만든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에고는 당신을 소모시키지만 목적은 당신을 완성시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소리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존재, 행동이 말보다 강한 사람, 결과가 설명이 되는 삶.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야. 이건 내가 지켜야 할 방향이야. 그리고 그 태도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목적을 따르는 사람 앞에서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진짜 힘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에고는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목적은 당신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그 사라짐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시작된다. 그녀는 이제 말하지 않는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말보다 존재와 방향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침묵은 때로 공격보다 날카롭다. 설명하지 않는 침묵, 정당화하지 않는 침묵, 반응하지 않는 침묵. 그것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의도된 리더십의 표현이다. 그녀는 타이밍을 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나설 때와 물러설 때. 그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목표다. 나폴레옹 힐은 말한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힘을 모으는 시간이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집중된 에너지의 표현이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침묵으로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왜 그녀는 말하지 않는가? 왜 반응하지 않는가? 그 의문 자체가 이미 그녀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알고 있다. 혼란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자신의 에너지로 침묵을 설계하는 것이다. 말은 타인을 흔들 수 있지만 침묵은 자신을 중심에 세운다. 침묵은 철수하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은 가장 정밀한 계산이다. 그녀는 스스로의 방향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무기로 선택한다. 그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정적이 불편했고 고요함은 외로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회복의 장소라는 것을 덕가 세상은 시끄럽다. 늘 연결되어 있고 늘 반응해야 하며 끊임없이 주의를 뺏기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 중심은 고요함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녀는 매일 일정한 시간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간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 그녀는 앉아 숨을 들이쉬고 생각을 적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본다.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가장 진실한 자아의 속삭임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준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당신의 위대한 아이디어는 소란 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고독은 감정을 정리해주고 목표를 선명하게 해주며 삶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했다. 이제 그녀는 안다. 고독 속에서 단련된 마음만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재구성한다. 감정을 다스리고 에너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 걸음을 준비한다. 그녀의 하루는 소란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켜는 대신 그녀는 창문을 연다.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그녀는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그녀의 리듬을 만든다. 명상, 깊은 호흡, 짧은 글쓰기, 그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그녀의 정신을 삶의 중심으로 이끄는 반복된 의식이다. 세상은 빠르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름 속에서는 의식도 사라지고 목적도 흐려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리고 준비는 습관 속에서 자란다. 그녀의 루틴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다. 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그녀는 고요를 선택한다. 반응이 아닌 준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 아침의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를 설계하는 힘이며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식이다. 그녀는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는다. 그녀는 준비한다. 평온은 선물이 아니라 자기와의 약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고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건 매일 아침 스스로와 맺는 조용한 약속이다. 그녀는 이제 안다. 평온은 특별한 기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에서 길러지는 상태라는 것을. 마음이 복잡해지고 상황이 어지럽고 누군가의 말이 가시처럼 다가오는 날에도 그녀는 다시 숨을 고른다. 예전에 그녀는 불편함에 곧장 반응했다. 감정이 올라오면 말했고 상처받으면 물러났고 불안하면 다른 사람을 탓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한다. 그 감정을 반응의 이유가 아닌 관찰의 기회로. 평온은 무감각이 아니다. 오히려 평온은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 중심을 선택하는 힘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묻는다. 이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지금의 나를 지키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평화를 잃게 만드는 일인가? 그 질문이 곧 그녀의 훈련이다. 어떤 상황이 오든 그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안다. 반응은 그 순간을 다스리지만 침착함은 그 삶을 다스린다. 편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능력이다. 그녀는 이제 평온이 곧 자기 보호의 최상위 전략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전략은 반복에서 나온다. 단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평화는 훈련된 자의 영혼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자주 실망시켰다. 계획을 세우고도 지키지 못했고 결심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자기 혐오가 깊어졌고 자신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무너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기 사랑이란 말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내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그녀의 기준이 되었다. 더는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지 않는다. 이제는 자신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산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동기는 시작하게 하지만 훈련은 계속하게 만든다. 그리고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녀는 작게 시작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하루를 시작하기, 감정이 올라올 때 반응하기 전에 10초만 멈추기,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변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단단했고 믿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그녀는 이제 안다. 훈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다른 것을 지킬 수 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은 삶의 방향이 되었다. 훈련은 자유다. 그 자유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녀는 한때 바빴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움직이고 채우고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것을 할 때가 가장 비어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멈췄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모든 속도가 느려지고 모든 혼란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진짜 시작점이 보였다.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다는 것. 명확함은 선택을 단순하게 하고 잡음을 제거하며 삶을 의미의 궤도로 이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당신이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세상은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 계획보다 의도에 집중한다. 모든 행동 앞에서 묻는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게 하는가? 그 질문이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의미 없는 반응을 멈추게 하며 진짜 중요한 것에만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만든다. 명확함은 스스로를 잃지 않게 해준다. 그 명확함이 있어야 유혹 앞에서도 중심을 잡고 두려움 앞에서도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알면 혼란을 멈추게 하고 행동에 힘을 실어주며 내면의 불을 쌓게 만든다. 명확한 자는 덜 움직이지만 더 멀리 간다. 그 명확함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생각은 가장 깊은 힘이다. 그녀는 한때 매달렸다. 사람의 인정에, 결과의 속도에, 불안한 예측에 그 집착은 마치 줄에 묶인 듯 자유를 빼앗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좋은 말, 빠른 성과, 누군가의 확신을. 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자신의 에너지는 점점 바깥으로 새어나갔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건 초점의 회복이었다. 불확실한 바깥이 아닌 확실한 내면으로 돌아가는 선언던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집착이 아닌 명확한 비전과 실행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알아차렸다. 집착은 목표를 흐리게 만들고 내면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며 자기 신뢰를 무너뜨린다. 무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것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자유는 그 반대편에 있었다. 집착을 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행동에 나를 실어보내는 것, 결과는 따라오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묻는다. 이 선택은 목적에서 오는가 아니면 불안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물음이 그녀의 하루를 더 가볍게, 더 명료하게 만든다. 그녀는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이미 충분히 시작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간다. 자기 길을. 당신이 멈춰야 얻는 것이 있다. 그 멈춤은 집착을 끊는 선택이며 그 끊어냄은 곧 자유다. 그녀는 언젠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동이 바뀌었고 말투가 달라졌으며 결정을 내리는 기준도 선명해졌다. 그 변화는 외부의 계기가 아니라 내부의 정체성 재설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리고 그 물음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믿는가에 따라 행동한다. 자신을 작고 약한 사람으로 느낄 때 모든 상황이 위협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신을 단단하고 의식 있는 사람이라 정의할 때 삶의 반응이 달라진다. 똑같은 현실이라도 그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생각은 씨앗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든다.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증거를 준다. 약속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며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건 매일의 선택, 매일의 작은 행동, 매일의 내면 대화가 쌓인 결과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묶여있지 않다. 실패했던 기억, 놓쳐버린 기회, 그 모든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삶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한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했고 그 정체성이 삶의 전부를 설계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 여기는가? 그 믿음이 곧 당신의 삶을 만든다. 그녀는 두려움을 없애려 애쓴 적이 있다.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고 모른 척 외면하며 그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도망칠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졌다. 어느 날 그녀는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초대장이라는 것을, 두려움은 진짜로 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아가야 할 길 앞에서만 두려움은 생긴다. 편안한 곳엔 불안도 없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성장이 멈춘 공간이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는 힘이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려움이 나타나는 순간 그곳이 가야 할 방향임을 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행동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한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두려움을 현실로 바꾸고 그 현실 속에서 용기는 뿌리를 내린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아직도 두렵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걸어 들어간 자만이 진짜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된다. 행동이 없는 두려움은 괴물이다. 그러나 행동이 더해진 두려움은 곧 용기의 얼굴로 변한다. 예전에 그녀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다. 무게가 두려웠고
시선이 부담스러웠으며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삶이 그녀를 끌고 나왔다. 사람들이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고 말보다 태도에 반응했고 그녀가 중심을 잡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공간이 정돈되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짜 리더는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는 누구보다 많이 듣고 누구보다 적게 말하며 누구보다 깊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구든 따르게 되어 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스스로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상황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일 수 있는 내면의 여유에서 자라난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에너지로 방향을 제시한다. 감정이 격해진 공간에서도 그녀의 침착함이 파도를 잠재운다.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기준이 된다. 사람들은 그녀를 따르는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모두가 느낀다. 그녀 곁에 있으면 중심이 잡히고 그녀가 말할 때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것이 리더십이다. 리더란 가장 먼저 자신을 이끄는 자다. 그리고 그 자만이 다른 이들의 에너지를 품고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리더가 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진실하려 할 뿐이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세상을 이끄는 힘이 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따를 리더가 필요 없다. 그는 이미 리더다. 그녀는 넘어졌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무너졌고 믿었던 것에 배신당했고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했던 날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선명한 건 그녀가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넘어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는 상처로 머물고 누구는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회복력은 감정의 무감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아픔을 정직하게 느낀 후 그 감정을 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비롯된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성공을 향한 임시의 굴곡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묻는다. 이 일이 나를 부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곧 알게 된다. 무너짐은 종종 재구성의 출발점이 된다. 그녀는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가 줄 수 있는 통찰이 얼마나 값진지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쓰러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는 똑같은 이유로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배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운 사람은 무너질 때조차도 내면의 명예를 지킨다. 삶은 계속해서 시험을 던진다. 하지만 회복력은 말한다. 나는 이미 이겨낸 적이 있다. 그 경험이 그녀의 발걸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기억이 그녀의 숨을 깊게 만든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당신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이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다. 삶을 지배하는 힘은 더 많이 말하는 데서 오지 않고 더 많이 반응하는 데서도 오지 않는다. 진짜 힘은 조용히 존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침묵은 그녀를 보호했고 침착함은 그녀를 이끌었으며 반응을 멈추는 선택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문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그녀는 방향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으며 존재 자체로 영향력이 되었다. 나폴레옹 힐은 말한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는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 그녀는 그 말의 증거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선택된 침묵, 단련된 에너지. 그것은 수동적인 평화가 아니라 훈련된 주도성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삶의 주도권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외부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삶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는 삶을 만든다. 반응자가 아닌 창조자로, 두려움이 아닌 목적으로, 혼란이 아닌 명확함으로. 이제 그녀는 말한다. 나는 원인이다. 나는 평화다. 나는 훈련된 존재다. 그리고 그 선언이 그녀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 에너지가 그녀의 삶을 다시 쓴다. 당신은 결과가 아니다. 당신은 원인이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힘이고 당신의 훈련은 당신의 자유다.